안녕하십니까. 오늘 러시아 대사 지내셨죠? 네. 러시아 대사 지내시고 일본 대사 좀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본에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아, 공사를 하셨고 외교관으로 쭉 활동하셨던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 모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과 최근에 국제가 아니라 UN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사님 이번에 UN 총회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뭐가 깜짝 놀랐어요? 리영호 말이에요, 리영호. 예. 아니 미국이잖아요. 미국 땅이잖아요. 아니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새삼 놀랄 일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미국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엔 UN 총회에서 예.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과거에 북한이 한 행동을 보면은 예컨대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이사회라든지 그것도 UN 기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가서 하는 건 별 쌍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한 행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 깡패 노릇을 한 것이죠. 바로 이번에 리용호가 한 연설은 바로 그 전날 김정은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심한 욕을 하고 그런 바로 직후인데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 말을 더 나쁘게 해서 연설을 한 건데 미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아, 근데 지금 리영호 사람이 궤변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다 미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한 거고 자기네는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니네가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어터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은 뭘 하나 만졌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전복 기도회를 뒤집어 씌워서 뭐 고문을 막 해서 살해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막 이렇게 대통령을 막 악통령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UN이라는 기구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긴 국제기구인데 지금 193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UN 총회에서 총회 연설이라는 것은 각국의 수반이나 외무장관이나 이런 요인들이 가서 이제 총회 때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만 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UN 회원국들이 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대고 이런 험담을 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의 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정권인지를 하나의 장면으로 대변하는 것이죠. 근데 좀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이자가 쿠바에게는 또 뭐 아주 격려를 보내는 말을 했고 미국을 또 베네수엘라를 또 아주 이렇게 뭐 극찬을 했다 사실 칭찬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미국을 UN 상임 이사국에서 내쫓아라. 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큐바나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은 바로 반미 어떻게 하면 미국을 자극할 것인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큐바도 언급했고 베네수엘라도 언급했어요. 예. 사람들은 북한하고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가치관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나라들인데
그 미국이 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나라들을 북한이 칭찬한다. 그것은 이제 몇 나라 안 되지만 그런 나라들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냥 웃고 말았죠. 상대할 가치가 없는. 또 이스라엘을 또 비난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이스라엘과 있는 독특한 관계죠. 예. 그거는 그 이스라엘 태생이 미국의 큰 도움으로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의 안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비슷하게 수백 년 동안 항상 적의 포위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거, 강한 그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운 그 원인이 제일 크죠. 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북한이 욕을 해야만 되는 나라죠.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북한 리용호가 나갔대요. 아니 자성남이가 나갔대요. 네. 그 아예 듣기 싫다고 나가버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불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그건 나는 확인한 얘기가 아닌데 그건 어디서 들었습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맹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리용호가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딥니까 저기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욕을 했지 저기 뭐야 리용호를 욕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리용호가 막 자기네 최고 저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적절하게 대처하신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외교부가 그 김정은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이영호가 한 유엔 연설에서 다 외무부가 비판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 그거는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겠죠. 근데 그 이용호가 왜 그런 연설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 이해연 박사도 북한에서 나오셨지만 체제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한 사람 외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다 노예죠. 노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이 북한은 노예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런 김정은이가 그렇게 험담을 했는데 거기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약한 톤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서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용호가 어떻다 우리가 욕을 하기 전에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근데 그것은 이용호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2,400만 우리 동포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운명이죠. 김정은이 생각하고 조금 더 그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북한 사회에서 살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사님. 이 국제관계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게 조금만 해설을 해보면 타 기업과의 관계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국제관계라는 게 어려운데 이런 가서 뭐 이런 큰 회의가 있을 때 가서 회의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자기들의 회사에 대한 홍보 또는 어떤 입장,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신 그 유엔 총회 연설은 어떻게 적절한 겁니까? 지금 한반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가 핵 전쟁 때문에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촛불혁명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촛불혁명을 또 뭐 평창까지 끌고 가서 평창에서도 촛불을 만들어내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예. 외교관으로서 이건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예예예. 대한민국 우리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가서 한 연설인데 물론 그 연설이 모두 다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게는 저와 같은 사람 특히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연설에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죠. 그런데 그 북한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마당에서 또 그 UN 모든 회원국이 하나같이 일심단결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북한하고 평화만 얘기를 하고 평화를 뭐 23회인가 얘기를 하고 32회 32회입니까? 압박과 제재는 3번인가 4번 했다고 하는데 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인 그 연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분이 과연 이런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급을 했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그 연설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더라? 피난민? 그 저기 6.25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6.25 전쟁에 대한 언급 같은 것도 자기는 피난민이다. 글쎄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뭐 그분만 아니라 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인데 이 도대체 한국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바로 북한의 그 침략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 세력이 지금도 똑같은 그 야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전이다 어쩐 악과 선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악한 체제, 뭐 악한 존재인데 그건 내전은 아니죠 그게. 이건 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소련이 북한을 이렇게 먹었고 미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체제 전쟁이지 내전이 아니죠. 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각자 다른 나라를 세웠던 다른 조건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글쎄 내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럼요. 누가 나쁜 짓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냐.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누가 침략을 했고 공격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은 가해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피해자고. 근데 그 피해와 구분을 하질 않고 마치 거기나 남이나 똑같은 데서 서로 그냥 툭탁툭탁 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는 이 자세는 정말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란한 얘기죠. 뭐 그런 등등 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사님 그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하신 그 외교 점수를 매긴다면 굳이 점수는 뭐 청와대 사람들한테 매기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 적어도 그 지금 한미일이 단합해가지고 이 북한을 최고도로 압박해서 그 핵무장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화제인데
그러면 이 흩어지지 않아야죠. 단합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걸 압도하는 힘을 보여야 되는데, 예컨대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해서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그래서 800만 달러를 뭐 주겠다. 네. 예? 이런 것을 통일부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맹국들이 당신 그 무슨 일을 그렇게 했냐, 지금이 그런 거 원조 줄 시가 때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청와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일본이 삼국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됐다, 이간시켰다, 한국과 미국 간에. 일본이요? 일본이 이간시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항의를 했고. 무슨 일본이 이간을 시켜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의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간시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일본 신문에 그게 났다,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그게 오히려 한국 신문에서 나야 되는데 안 나고, 그럼요. 일본 신문이 그런 걸 보도함으로써만 한국 국민이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개탄스러워요. 근데 대선은 지금 코리아 패싱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패싱 된 겁니까? 되고 있죠. 뭐 많이 됐다고 보기 아직 그렇지만. 오늘 아침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BNB BN1B 이 뭐 비행기가 B1B. 예, B1B. 예, 예, B1B. 예. 이게 이제 예. 뭐 NLL 지역을 넘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모르고 있다가 기사 보고 알았다. 청와대도 기사 보고 알았다. 아니, 이거 진짜일까요? 그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확실한 사실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나와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거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협의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이 회담할 때에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것도 그 협의의 일환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는 청와대 스태프들이 조금 눈속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구암에 있는 B1B가 며칠 날 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바로 리용호라는 사람이 유엔에서 연설하기 직전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전투기 호위하에 왔는데, 그게 한국하고 협의한 흔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거짓말을 헌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그런 거야말로 이게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로 물샐 수 없는 그런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 단독으로 했다 예컨대,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비행기 움직임으로 일본하고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코리아 패싱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저는 좀 무식하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바라보기에는 이게 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남과 북의 문제였는데 이게 남한은 쑥 빠지고 이제 김정은은 아예 미국하고만 이렇게 대결을 하니까 김정은이 생각에는 남한을 뭐 익은 고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안보 문제는 할 말을 확실하게 하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테스트, 예. 그게 이제 거의 그 정말 레드라인을 다 넘어간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계속 대화 얘기만 하고 뭘 도와준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나가 돼서 제재하고 압박하고 또 미국의 엄격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단독 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로라도 무슨 북한을 제재하는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런 판국에 이건 아무튼 그걸 돕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건 사우스 코리아는 이건 북한 편이구나, 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그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게. 그럼 지금 미국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국을 북한하고 한편으로 보는 걸까요? 와,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부를 뽑아놨으니까 우리들의 책임이죠, 일단은. 그럼 대사님께서는 이거 지금 하려고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 이런 걸 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사를 오래 하셨어요.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경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발만동도 굴러요.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특히 탈북자들은 저한테 진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위험해 보인다 이거예요.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막 가야 되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간에 이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예. 결국은 우리의 헌법의 기조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예. 인권 존중, 법치주의 이런 가치관 위에 이 한반도가 다시 통일되는 그날이 와야만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개발한 핵무기가 예컨대 미국에 도달할 때 자꾸 시험 계속할 텐데 그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건 절대 미국이 질 수 없는 전쟁이죠. 그 전 UN 국가들이 전부 전화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권이 얼마 가겠습니까? 이미 김정은의 정권은 거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좀 참고 미국을 응원해야 되고 미국하고 같은 편이 돼서 저 김정은 정권의 그 몰락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대사님 감사합니다.